자, 47번 비둘기파 매파를 하겠습니다. 자, 주식에서는 자, 올라가고요. 내려가는 게 있겠죠. 자, 올라가는 게 빨간색. 한국에서 내려가는 건 무슨 색? 파란색. 올라가는 건 롱. 내려가는 건 숏. 올라가는 거는 매수, 매도겠죠. 올라가는 거는 비둘기, 떨어지는 건 매, 올라가는 건 소, 내려가는 거는 곰, 베어마켓, 불마켓. 용어가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자, 비둘기파도 금리 인상 가능. 하는 비둘기파의 저물가 경고. 매파 4인방을 앞세운 트럼프. 이런 애들은 이제 자 주식을 이제 FMC로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 명의 연준 위원이 참석해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게 돼요. 몇 명이라고요? 12명. 그러면 왜 12명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미국 야구처럼 미국 애들은 뭐 제자도 12제자, 달도 12달, 막 이런 10이라는 숫자를 그래서 한 따스라는 게 있잖아. 한 따스가 12자로. 11을 완전수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막 10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고 그 숫자를 나누는 369, 12. 이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369 게임도 많이 하죠. 왜 369로 게임을 할까? 그래서 3이라는 수의 완전수의 뭐 4배수 이런 거를 해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생각보다 좋으니 금리를 올리자는 의견도 제시하고 경기가 여전히 부전하니 금리를 내리자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자, 금리를 올리면은 주가가 떨어져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주가가 떨어지면 승질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매파라고 해요. 싸납잖아.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 아니야. 평화로워지지.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긴축을 하자는 세력, 긴축. 듣기 싫잖아요. 긴축. 누가 긴축을 좋아해? 그래서 매파는 옳고 비둘기파는 틀리다 뭐 이런 식으로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가 이제 그 금리 인상을 지지를 할 때를 이제 해서 얘가 비둘기다, 매다, 그래서 불마켓이다, 베어마켓이다 용어를 뭐 롱이다, 숏이다 이런 거를 이제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글로벌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매파 성향을 가진 연준 비둘기 위원들은 비둘기파가 되어 금리를 0%까지 낮추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매파라고 해서 항상 매파가 아니라 뭔 일이 벌어지면은 갑자기 비둘기파가 돼서 바꾸기로 하는데 그냥 보도 자료로 저 사람은 매파다, 저 사람 무슨 조직폭력 때문에 오비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왔었을 때 좀 올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둘기파와 매파를 하고 240페이지 매파든 비둘기파든 정답이 없습니다. 항상 상황에 맞게 금리 결정을 하고 합니다. 경기가 과열돼서 물가가 너무 치솟으면 금리를 인상해서 경기 과열을 막아야 하고 경기가 너무 위축되면은 침체에 빠지니까 금리 부양시켜야죠. 큰 의미 두지 말래요. 그런데 매파나 비둘기파가 나왔었을 때는 그런 말이구나. 그거 정도는 알아야 되고 바로 48번 넘어가겠습니다. 48번 양적 완화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은 QE라고 합니다. QE? 예, 양적이 퀀터티죠. 이징
어딨어? 없구만. QE라고 해요. 양적 완화를 영어로 양적 양이잖아요. 양. 그럼 질은 뭐예요? 질? 퀄리티? 퀄리티. 퀄리티 완화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양적 질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 퀄리티 이징 상태입니다. 퀀티티. 퀄티티. 퀄리티는 질적, 퀀티티는 양적. 퀀티티. 그래서 사람이 몸에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진단을 받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집중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은 환자가 죽으면은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네. 죽기 전에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도 1929년 대공황, 2008년 금융위기, 2012년 유럽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들이 발생해서 긴급 처방전을 내리게 됩니다. 경제도 사람처럼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너무 건강해서 에너지가 넘칠 때 또 뭐 너무 좀 애가 좀 업되면은 또 나가서 사고 치죠. 그래서 이제 상승기 때는 물가가 또 상승해요. 거품을 차단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위축이 되면 금리를 내려서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FMC가 공개시장 조작위원회 조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작. 경기가 너무 올라가면 내려가 적당히 조작을 해서 조절하고 조작하고 무슨 차이예요? 뭐 그냥 그게 말장난이죠. 근데 여기서 그 공식 명칭이 조작이라고 써져 있잖아 지금. 내가 만든 말이 아니잖아. 내가 만든 뭐 그냥 조절이라는 말이 더 듣기 좋은데 여기 써져 있잖아요. 조작한다는 조작 좀 나쁜 말 같잖아. 근데 책에 나와 있잖아. 내가 만든 말이면 조절이라고 바꾸겠지. 조절. 그런데 책에 조작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리 조작이라고 외우는 거예요. 자, 양적 완화는 비전통적인 방식의 통화 방식입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방식은 뭐죠? QE는 비전통적이래요. 그러면은 전통적인 방식이 있겠죠. 전통적인 방식은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것을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인상 금리 인하. 자,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경기가 올라가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죠. 버블금리. 아니 버블이 꺼진 지 30년 동안 경기가 누웠어. 금리가 0%야. 금리를 인하를 했어. 경기가 올라가야 되잖아. 일본은 30년 동안 제로 금리를 했는데 경기가 안 살아나. 누워 있어. 죽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게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일본인 거예요. 원래 금리를 인하면 경기가 살아야 돼. 근데 안 살아. 이유가 뭐지? 이유가 뭘까? 그래서 아무튼 미국 기준금리가 2008년 이전에 5%를 넘었지만 위기 이후에 0%까지 내려가고 위기를 막기에 역부족이었고 금리 인하가 효과가 나타날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양적 완화는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돈을 대규모로 찍어내고 그 찍어내는 돈으로 국가가 발행한 채권인 국채나 민간 은행의 회사채를 매입해서 시중에 대량적으로 유입시키는 통화 정책입니다. 자, 이 말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자, 미국의 돈은 재무부에서 만들어요. 재무부에서 채권을 발행해요. 미국 국채죠. 채권을 발행을 해서 달러를 찍어요. 달러를 찍어요.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처럼 막 찍고 싶을 거 아니야. 막 찍고 싶은 거면 나라가 망해. 경제가 망해. 그래서
얘가 좀 있는 거야. 독립적으로. 왜? 대통령은 그러니까 터키 에르도안 중앙은행장을 사임시켰어요.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독립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FOMC에서 금리를 결정을 해요. 미국이 보통 8년을 합니다. 대통령 잡으면은. 보통 해요. 못한 분들 보시면은 트럼프도 있고 연임 못한 거. 부정선거 때문에. 트럼프도 그렇고 클린턴 2번 했나?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클린턴조차도 2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탄핵을 당할 뻔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닉슨하고. 워터게이트 사건. 그러고 자 보통 바보나 이제 그 성적인 범죄가 저질러져도 미국 대통령은 연임을 보통 하곤 하는데 애지간하면 하는데 트럼프나 이런 애들은 오죽하면은 못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신기했던 케이스가 누구였었냐면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미국 대통령 중에서 그 집 잃은 사람들의 뭐 집 져주는 운동 해주는 그 대통령이 있어. 루즈벨트? 카터. 지미 카터. 이 사람이 이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연임을 못 해요. 왜 경기가 안 좋아지거든. 무슨 얘기냐면은 집권당 정부에서는 금리를 낮춰가지고 재연장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그거를 원래는 법으로도 분리를 해야 돼요. 같은 정부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왼쪽 오른쪽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법으로 이거를 분리를 해야 돼요. 왜? 안 그러고 얘가 에르도안처럼 막 하게 되면은 경제가 망가지니까. 그래서 한은도 그렇고 뭐 FMC도 그렇고 법상으로는 거의 분리 지역이고 그거를 금리를 잘못 올리게 되면 정권이 바뀌어요. 왜? 경기가 죽으니까. 그래서 클린턴 때 저기 그 선거 구호가 뭐냐면은 stupid is economy였었어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거 들어보신 적 있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게 있었어요 옛날에. 경제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양적 완화는 대규모로 찍어내고 그래서 국채나 243페이지 2008년 당시 미국의 연방준비위원장이던 버네키는 4조 5천억의 화폐를 발행해서 금융회사에 채권을 매입했고 미국 경제는 살아나게 됐습니다. 양적 완화는 돈에 찍어서 시중에 유통하는 거기 때문에 돈의 양이 매우 많아집니다. 공급이 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자산의 가격이 그대로 있었을 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자산의 금전적인 표기율이 올라가게 된다.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막대한 돈을 풀었고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양적 완화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은 것을 알려주지만 주식 투자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경기가 안 좋아. 2020년 3월 14일 3월 저기 그 investing.com에서 45분이네. 이제 끝낼 때 됐네요. investing.com에서 저기 그 코스피 지수를 칠게요. 거기서 5년을 칠게요. 그래프에서 5년 코스피 코스피 지수? 네, 코스피 지수 그래프를 5년 거를 볼게요. 2020년 3월 5년치를 보면은
2019년에서 2020년 넘어갔었을 때 1,500까지 떨어졌었죠. 1,500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그때 이제 뭐가 나왔었냐면 순차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공매도를 철폐를 했어요. 그래도 떨어져요. 금리를 인하했어요. 금리를 인하했어. 금리를 0%로 낮췄어. 그래도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2020년 3월 20일 날 양적 완화를 발표합니다. 이렇게 올라간다. 그때서부터 V가 된 거예요. 그날. 그러면 양적 완화가 왜 V자가 되느냐? 자, 금리를 인하했어요. 금리를 인하했어. 자, 대출이 잘 돼요. 대출이 돼요. 그러면은, 자, 대출을 해요. 그러면 이래저래 2, 3일 걸릴 거 아니야? 2, 3일 걸린다고 쳐요. 그랬더니 진정이 안 돼. 양적 완화는 뭐냐면은 그냥 돈을 주는 거야. 집으로 수표를 발송, 우리 재난지원금이라고 생각하면 돼. 재난지원금을 미국에서는 그냥 한 사람당 100만 원씩 그냥 바로 그냥 수표로 싸준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돈이 도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양적 완화는 그냥 돈을 그냥 퍼주는 거야, 그냥. 아, 진짜요? 퍼주니까 그 돈 가지고 소비를 하면 될 거 아니야. 자, 뭐 저기 코로나로 직장 못 가. 괜찮아. 그냥 월급을 그냥 쏴주면 돼. 어차피 달러는 찍어.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돈을 풀어가지고 양적 완화를 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자, 금리 인하는 호재입니다. 공매도 금지는 호재입니다. 에? 근데 양적 완화는 더 미친 듯한 호재입니다. 돈으로 발라버립니다. 시스템이고 뭐고. 아까 지미 카토가 금리 인하했을 때 그거 탄핵 당할 뻔했으니까 그거 안 하려고 금리 인상. 인상을 하면은 자, 비둘기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가 비둘기 좋아하잖아. 매를 사람들이 다 싫어해. 소를 좋아하지 누가 곰을 좋아해. 내려간다는 얘기 들으면 다 승질낸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뭐 아이를 키우던 그러지 않겠습니까? 칭찬은 칭찬은 고래로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데 칭찬만 하면서 애들을 키울 수는 없어. 그렇죠. 매를 들어야 돼. 근데 사랑으로 아이들을 감싸야서 키워야 되는데 버릇이 없어지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야. 하지만 때려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 싫어해. 폭력적이라고 싫어하잖아요. 하면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숏, 매도, 뭐 곰 이런데 여기서 양적 완화는 가장 큰 채찍이다. 양적 완화의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은 질적 완화. 아니죠. 양적 축소. 긴축, 축소. 양적 축소? 축소. quantitative threatening. 큐티. threat. 왜 그러면은 완하잖아요. 완하, 이징 풀었어. 근데 왜 threat 위협일까? 왜 위협일까? 왜 싫어? 양적 축소는 싫어 사람이니까. 이 뭐라고 할까? 이 사람이 좋은 것은 좀 단어를 좀 좋게 쓰는 경향이 있고 안 좋은 것은 좀 극단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threat, 위협이에요. 양적 위협. 근데 사실은 양적 축소다. 그러면 왜 threat, 위협이냐면은 양적으로 축소를 하면은 돈을 걷는 거잖아. 그러면은 소비가 축소가 되고 주가가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아무튼 안 좋아. 그래서 단어를 좀 세게 쓴다. 라는 게 비둘기파와 이제 여기서 양적 완화까지. 그래서 이제 미국 뉴스를 보실 때 이게 양적 긴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들어섰습니다. 양적 긴축의 규모를 언제 양적 긴축을 하는지 저 같은 경우는 달력에다 이렇게 적어 놓는데 자 5월 3일날 5월 3일에서 4일 메이포
저기 그 5월 FMC가 개최가 돼요. 5월 3일. 네, 그럼 그때 이제 금리를 0.5% 정도 올린대요. 그럼 금리 인상, 그리고 QT를 6월 그러니까 5월 달에 하면은 그때 폭락이 올 것 같고, 지금 저기 그 브레이너드라고 해서 그 비둘기파로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한 6월 달 정도 때 할 것 같대요. 5월 달에 할지 6월 달에 할지 몰라. 그래서 6월 달에 양적 기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달력에서 이제 FMC 저기 그 스케줄표는 다운받아가지고 좀 보시는 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자, 거시 경제 변수가 내 주식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나오게 됩니다.